콘따구리. 오늘은 고로슬래그와 고로슬래그 미분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콘크리트라고 하는 것은 시멘트인 결합제하고 거기에 물을 넣고 골재, 장골자와 굵은 골자가 있겠죠. 거기에 이제 자기가 원하는 품질을 만들기 위해서 거기에 혼화 재료를 넣어가지고 경화시켜서 만든 걸 우리가 이제 콘크리트 구조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첨가하는 혼화 재료에는 우리가 이제 미네랄 애드믹스처하고 또 케미컬 애드믹스처하고 두 가지로 갈립니다. 오늘은 혼화 재료 중에서 혼화제인 고로슬래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일단은 고로라고 하면 제철소, 우리나라에 고로를 갖고 있는 제철소가 포항제철소, 광양제철소, 당진제철소 이렇게 세 군데 있죠. 거기에 있는 고로에서 선처를 뽑아내고 나머지 찌꺼기, 슬래그를 이제 찌꺼기니까요. 그 슬래그를 가지고 우리가 가공 처리해서 슬래그 미분말을 만들게 됩니다. 고로슬래그 제조 공정을 한번 볼까요? 이 앞쪽에서 이제 고로라고 하는 데서 철광석을 가지고 선처를 만들었고요. 위에 이제 찌꺼기를 용용된 슬래그를 가지고 찬물로 위에서 찬물로 고압 분사시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괴제 덩어리, 그러니까 큰 덩어리가 아니고 그게 모래 같은 알갱이 정도로 잘게 부서집니다. 이 잘게 부서진다고 손 치더라도 이게 우리가 시멘트처럼 분말이 아니죠. 그래서 분말을 만드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우선 고로슬래그 가지고 이렇게 분말을 만드는 공장인데요. 분말을 만들려고 하면 고로슬래그가 모래 같지만 얼마나 단단하겠습니다. 경도가 꽤 있죠. 그걸 이제 이런 밀을 통해 가지고 가루를 내서 이렇게 슬래그 미분말을 만들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그 가공을 하다 보니까 잘 갈리지도 않고요. 그래서 시멘트보다는 좀 싸지만 플라이애쉬처럼 특별히 이렇게 가루를 낸다는 그런 작업을 하지 않죠. 플라이애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기 사이클론을 통해 가지고 무겁고 가볍고 이런 물리적 처리를 하지만 고로슬래그 같은 경우에는 그 모래 같은 그런 입자를 굉장한 이런 가루로 가는 작업입니다. 이 모래 같은 게 이제 들어오면 거기에 석고를 같이 투입해 가지고 지금같이 분쇄를 해서 출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 고로슬래그 미분말은요, 분말을 낸 거죠. 보통 이제 우리가 4,000 bp 면적을 갖고 있는 걸 많이 씁니다. 고로슬래그 미분말은 3종, 2종, 1종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bp 면적이 보통 이제 4,000인 걸 가장 많이 쓰니까 3종을 제일 많이 쓰고요. 고로슬래그 2종은 6,000 이상, 1종은 8,000 이상 정도인데 이런 8,000 이상 정도를 시중에서는 잘 비싸서 쓰지 않고, 왜 그러냐면 이 잘게 4,000 bp 면적으로 가는데도 힘든데 이걸 8,000만으로 간다고 하면 너무 많이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실험실에서는 가끔 8,000이나 만 정도 bp 면적을 쓰지만 현장에서는 일반적으로 고로슬래그 미분말 3종인 4,000 이상을 씁니다. 물론 입자가 이렇게 bp 면적이 이제 8,000이나 만이라는 건 굉장히 그 분체가 작다는 거죠. 입자가 작으면 활성도 지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55, 75, 90으로 당연히 활성도 지수는 커지겠지만 입자를 이렇게 잘게 bp 면적을 결국은 크게 하기 위한 그렇게 한다고 하면 경제성이 굉장히 떨어지게 되죠. 굉장히 비쌉니다. 그죠?
어, 지금 이제 그 고로 슬래그 미분말을 만들어 가지고 고로 슬래그를 얼마를 넣어 가지고 시멘트를 만드느냐. 예, 그래서 이제 고로 슬래그 시멘트 KSL 5210이 있는데요. 고로 슬래그 시멘트를 만들 때 고로 슬래그 미분말을 5 내지 30% 정도 섞으면 1종, 30에서 60% 섞으면 2종, 60%에서 70%, 꽤 많이 섞는 거죠. 그렇게 이제 시멘트를 고로 슬래그가 대체해 가지고 섞이면 3종이라고 그렇게 하는데요. 보통 일반 콘크리트용 이렇게 뭐 한 30% 이하 섞는 거죠. 예, 그런 것 보통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일반 토목 건축 콘크리트 공사에 많이 씁니다. 그러면 조금 더 많이 이종 시멘트인 30에서 60%는 어디에 쓰느냐 그러면 알칼리 골재 반응 억제할 필요가 있을 때 이제 고로 슬래그를 많이 대체해 가지고 한다고 말씀을 저번에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그 플러스 호안 구조물, 해안 구조물 그러면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바닷가의 그 염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구성이 굉장히 높아지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2종 시멘트를 쓰고요. 3종 시멘트 같은 경우에 이렇게 60% 이상을 하면 실제로 단열온도 상승이 1종 시멘트보다는 낮아집니다. 그래서 메스 콘크리트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메스 콘크리트용에 조금 전에 이제 앞쪽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60에서 70% 결국 이제 3종 시멘트에 쓰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파란색이 그러니까 1종 시멘트, 그러니까 슬래그를 무혼입한 시멘트 같은 경우에 단열온도 상승 곡선입니다. 그런데 20%를 치환했을 때 40%를 치환해도 어떻습니까? 결국 단열온도 상승량이 커지게 됩니다. 그러나 60% 치환한 이 갈색인 경우에는 이렇게 보시면 1종 시멘트하고 비해서 단열온도 상승이 낮아지죠. 그래서 적어도 한 60% 이상을 치환해야지만이 단열온도 상승이 낮아집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 메스 콘크리트를 적용하는데 의미가 있는 거겠죠. 고로 슬래그를 갖다가 치환량을 30%, 50%, 70% 이렇게 점점 다르게 했을 때 응결 시간이 어떤가에 대한 그래프입니다. 콘크리트 같은 경우에 좀 알아보죠. 이 고로 슬래그는 잠재 수경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쉽게 반응하지 않다가 시멘트에서 나온 수산화칼슘하고 2차 반응을 하게 되는 잠재 수경성을 갖고 있죠. 그래서 고로 슬래그 치환을 안 했다는 건 뭡니까? 일종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라는 걸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30% 정도를 치환하게 되면 초결이나 종결, 우리가 응결이라고 그러죠. 초결에서 종결 사이. 그러니까 결국 일종 시멘트보다 응결 시간이 늦어졌습니다. 그죠? 50%를 치환했을 때는 더 늦어졌죠. 또 70%는 더 늦어졌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고로 슬래그는 잠재 수경성이 있기 때문에 고로 슬래그 함량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응결 시간이 지연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로 슬래그를 사용한 콘크리트 같은 경우에 이제 압축 강도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이종 시멘트입니다. 30에서 60% 정도 치환했을 때를 우리가 이종 시멘트라고 그러죠. 자, 3일 경과됐을 때 이게 이제 일종 시멘트입니다. 일종 시멘트인데 고로 슬래그 시멘트는 어떻습니까? 강도가 저하되죠. 7일 됐을 때는요. 7일 경과했을 때는 그때도 마찬가지로 일종 시멘트가 더 높습니다. 그러나 28일, 재령 28일 됐을 때 일종 시멘트 강도하고요. 고로 슬래그 시멘트 강도하고 어떤가요?
고르슬래그 시멘트가 더 높죠. 그래서 초기 재령에서는 일종 시멘트가 높으나 장기 재령에서는 그러니까 즉 28일 이후 늦게 발현될 때는 보통 한 90일, 3개월 이후에는 반드시 역전되는 현상이 발생이 되는데요. 장기 재령에서는 일종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보다 더 높은 강도를 냅니다. 그러니까 장기 내구성 강도가 훨씬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고로슬래그 시멘트 사용 시의 특성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물시멘트 조건. 일단 일종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에 비해서 동일한 상태의 물비에서 우수한 워커빌리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물시멘트비가 적어도 되는 거죠. 물시멘트비가 적다는 건 뭡니까? 동일 상태에서 강도가 높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두 번째, 응결시간. 조금 전에 도표를 알아봤죠. 고르슬래그 함량이 높아지면서 점점점 더 초결과 종결 시간이 지연되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고르슬래그 시멘트 쓸 때 가장 단점으로 작용되는 부분입니다. 일단 소성 수축 발생 확률이 큽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초기 강도가 있을 때, 그러니까 초기 재령에서 균열 발생이 많이 날 개연성이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이 고르슬래그 시멘트를 썼을 때 가장 큰 특징이며 단점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번째는 중성화 모양입니다. 일단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알칼리 반응성 골재로 인해 가지고 거북등 같은 그런 상태의 균열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고르슬래그나 플라이시 시멘트를 갖다가 많이 대체해서 씁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해결이 좀 나타나는 부분이 되고요. 또 중성화 부분에 있어서 고르슬래그 시멘트 쓰면 초기 재령 하에서, 그러니까 이제 물론 그 장기 재령 부분이 아니고요. 초기 재령 하에서 벌써 이게 치밀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고내구성이 좋다. 그게 뭡니까? 중성화에 대해서 저항성이 크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자, 다음은 응용 현상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르슬래그 시멘트 쓸 때 가끔씩 콘크리트 거푸집을 딱 떼어내고 나서 표면에 약간 청록색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가끔 있습니다. 물론 늘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요. 이런 것은 슬래그 치환율이라든지 아니면 습도 조건 아니면 콘크리트 표면의 공급률이라든지 이런 데 따라 가지고 청록 현상이 나타났다 안 나타났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 청록색이 살포시 없어집니다. 그리고 콘크리트 물성이나 내구성이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요. 큰 걱정을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나 가끔 현장에서 이게 뭐야 그러면서 놀라시는 감리나 감독분들도 계시고요. 시공 담당자도 깜짝 놀라는 경우가 있는데 굳이 그러실 것까지는 없습니다. 이론적으로 살펴보면 이런 청록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고로슬래그 미분말 속에 황이온이 있죠. 그 황이온하고 포틀랜드 시멘트 혼합물이기 때문에 결국은 거기서 반응에 의해서 산화 속도가 약간 늦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산화가 되면서 표면에 다시 청록색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고르슬래그 미분말을 혼합된 콘크리트 같은 경우에는 습도, 결국 수분에 의해서 산화를 억제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습기가 많은 노출면이나 늘 습기에 머물러 있는 수영장 공사에는 권고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